2024년 10월 30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지금 시간은 3시 16분입니다. 제가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죠. 미리 좀 작성을 해놓고 종가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 제가 날짜랑 시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반도체가. 그래서 타이틀을 반도체 반등 시작 물음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은 약세였어요. 약세다 보니 뭐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이 5,445억 여전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1,000억을 넘게 매수를 하게 되면서 개인들과 함께 방어를 조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지지가 2557포인트 부근이었거든요. 이탈을 하는 모습이 살짝 나와서 시장 깨지나라고 걱정을 좀 하기는 했는데 다행히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을 좀 해볼게요. 코스닥은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10시 20분을 기점으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역시 매도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로는 보합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개인들만 매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냐면요. 이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인데 빨갛죠?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이따가 삼성전자의 실적과 함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물론 파란 부분도 있습니다. 파란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반등 가능성을 저는 염두를 해 두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상승을 해야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이제는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7시 10분에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글자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방위산업 및 전쟁 및 테러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전일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올해 가을 처음으로 강원 소재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780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고요. 전국 가금 농장과 축산 시설에 대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 백신, 방역 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원자력 발전은 오늘 약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수원과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쟁 당국이 한국과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 것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체코 전력공사와 한국 수력 원자력은 이번 조치와 별개로 협상은 계속 진행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체코 경쟁 당국의 조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협상 및 계약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게 되면서 원자력 관련주가 약세를 좀 보였고요. 반도체는 미국에서 일단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잠정 실적이었고 이번에는 확정 실적이죠. 근데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으로는 영업이익이 9조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망치보다는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10조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는 좀 약했고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3분기 매출이 29조 2,700억 원으로서 영업이익 3조 8,6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 4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낮은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5세대 사업
사업화는 뭐 지연되었는데 퀄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고 4분기 중에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오늘 이게 반도체의 반등을 이끌었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에이징랜드는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뭐 반도체 보게 되면 그냥 두 개 잠깐만 볼게요. 두 개만 잠깐만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HPSP예요. HPSP와 ST가 소송하고 있죠. 뭐 특허 소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HPSP가 승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ST는 급락이 나오고 HPSP는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그 뉴스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 뉴스가 사라졌고 아마 며칠 이내에 공시를 할 것 같은데 그 공시를 하게 되면 뭐 세부적인 내용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 아마 HPSP가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반도체 얘기하면서 하나 정도 더 확인을 한두 개 정도 확인을 해볼 거는 에이징랜드가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뭐 공급처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내 연구진이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AI 가속기 칩 개발을 했는데 에이징랜드가 칩 제작을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고요. AD 테크놀로지 역시 퀄 테스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오늘 급락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가 있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유증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유증 얘기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돌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에서는 그런 내용 없다. 뭐 상담도 안 했는데 어디서 나왔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포트가 나왔어요. 유증을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뭐 지금은 공장 때문에 유증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 공장이 지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M&A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JO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JO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반도체는 오늘 뭐 정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정도 얘기를 하자 보면은 뭐 오늘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인더스트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둘이서 뭐 번갈아 가면서 하나인더스트리가 떨어지면은 한미반도체가 올라오고 반면에 한미반도체가 떨어지면 하나인더스트리가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두 종목 다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오늘 반도체의 가장 큰 이슈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좀 되었는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테스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재무부가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뭐 관련 종목들이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우주항공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우주항공청이 전일 나사와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고요. 밑에 보게 되면 재사용 발사체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쪽에서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건설, 그 다음에 남북 경협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가 돼야 되는데 체크가 안 됐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정이 좀 필요했다. 이 내용이고요.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빠르게 이 종목을 전체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중요한 내용은 제가 말로써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 ISC. 어제 나온 얘기였죠. 전망치는 하향 하나, 성장성은 여전하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뭐 그렇게 되면서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1%대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가격 목표가 83,000원이니까요. 83,000원 부근까지는 그냥 끌고 가셔도 무난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뭐 몇 가지 가격을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최종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가격은 6만 9천 원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흔들릴 수는 있겠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장티푸스 백신 공공 사설 시장 뭐 동시 공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시장이 한 7천억 정도의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티푸스 백신 개발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기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요 매출이 이제 콜레라 백신인데 이게 이제 공공 시장에만 진출을 했습니다. 뭐 즉 WHO에만 납품을 했어요. 싸게. 그런데 장티푸스 백신은 공공시장, 그 다음에 WHO겠죠. 사설시장 모두 공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대충 얘기를 해드리자면 콜레라 백신이 WHO에 납품하는데 민간 시장으로 넘어가면 거의 한 3배 정도 더 받습니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받는데 뭐 장티푸스 백신도 역시 공공 쪽으로 지나가고 사설 쪽으로 가면 이 매출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UTI. 뭐 UTI는 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 목표가는 일단은 18,000원이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4,500원은 손절가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TI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지금은 뭐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뭐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UTI 결정을 안 하면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또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텍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 고점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뭐 지금 보시게 되면은 2.59%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 하나가 나왔는데 얼음은 녹았다 이런 제목으로 나왔나 봐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증가를 하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14% 정도 하락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2% 상승을 하는데 분기로는 3% 정도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상이고요. 참고로. 그래서 고객사들의 팹 가동률이 점차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신규 비메모리 제품들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신규 장비 투입을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수혜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본격적인 수혜는 2026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56,000원대까지는 뭐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3분기 외에도 4분기 실적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NR 바이오 펩 오늘 거의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미 셀럽과 코스메틱 협약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매출이 대폭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회사예요. 자회사인 블리스펙 뭐 이 회사가 있는데 뭐 이미 시장에서 생산 역량을 인정받는 히알루로산 볼과 뭐 세럼 이런 거를 지금 생산하는 건데
뭐 해외 셀럽 그다음에 뷰티 사업가와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협업.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옐리 변 그다음에 안드리아 호블릿, 프라야 룬드버그, 에반젤로 보우시스. 사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출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뭐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11,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버티실 분들은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센스 뭐 오늘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뭐 지금도 종목은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흐름은 아직 안 잡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자금융 이것도 전 고점을 좀 뛰어넘어야지만 즉 5,250원을 뛰어넘어야지만 새로운 흐름이 잡힌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 잡히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흐름 잡히게 되면은 뭐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 29일 날 LS증권에서 2025년에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그 실적 저조 이유가 키오스크 그다음에 CCTV 요런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새롭게 실적이 급증을 하는 구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인 주차장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수익이 증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영업이익도 고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C텍 뭐 오늘 6%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원래는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이 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엊그제 아래꼬리 달았고요. 어제 소폭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았고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고점이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한 번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일 한 번 더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지금은 전 고점 부근이 한 44,000원 부근이거든요. 4만 원대까지는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10% 정도는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SE 전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뭐 지지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지는 한 49,000원으로 잡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 가격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버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GC셀 실적이 나왔는데 뭐 3분기 영업 손실이 27억으로서 그러니까 손실이라는 거죠. 적자가 확대가 되었다. 매출도 좀 줄어든 모습이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당기 순이익이 흑전을 했네요. 당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흑전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40%가 넘게 올라오다 보니까 GC셀 빠르게 오늘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YG 엔터 베이비몬스터의 클릭클랩 뮤비가 하루도 안 돼서 1천만 뷰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거는 로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뭐 올라왔다가 그 호재가 끝나게 되면서 약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베이비몬스터의 무비가 얼마나 또 이슈가 되냐에 따라서 YG 엔터테인먼트의 흐름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37,000원, 37,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뉴스로 나온 거는 EU 쪽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뭐 빠르게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반등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부분까지는 올라오는 모습인데 결국은 1,140원, 1,150원 정도 되겠네요. 1,15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뭐 하락에서 이제 상승 전환되는 거고 목표가는 11,300원 부근까지 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촌 FMB 이게 백종원 더 본 코리아 이슈가 좀 있죠. 그거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가 교촌 FMB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본 코리아의 이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같이 따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11,800원, 11,800원 목표가로 잡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00원은 지금 손절가로 잡혀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맥스 MBT 급등 나오고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여기가 지지거든요. 지지가 이제 3,650원입니다. 3,65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3,650원 이탈하면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맞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3 시스템 10월 25일 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저항 돌파를 했고요. 어제 뭐 지지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좀 된 듯한 느낌이고 오늘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41,0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죠. 방산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뭐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주 역할을 좀 하는데 이게 사실은 방위산업뿐만이 아니라 우주용의 그 영상 센서도 같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랑도 같이 연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원산업이 10월 28일 날 관심 종목으로 들어왔던 종목인데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전 고점이 여기였죠. 여기 고점이 지지선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급등 나오고 횡보하고 있죠. 급등 나오고 거래량 없이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14,700원을 목표가로 잡고 14,700원은 1차 목표가고요. 돌파를 하게 되면 16,0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토젠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이게 전 고점이 이제 지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지가 7,800원 수준이기 때문에 뭐 상승하고 조정을 좀 어제 7,800원에서 받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오늘 거래량 30.27%밖에 동반이 안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현저하게 작다. 그렇기 때문에 버텨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주로 보게 되면 STI 오늘 단기 급등이 좀 나오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STI는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돌파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스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테스도 역시 관심 종목으로 좀 들어왔는데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가격이랑 좀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이 역시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가격이랑 괴리율이 좀 있고요. 뭐 유진테크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AP위성 하나만 관심 종목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오늘 AP위성 같은 경우는 항공 뭐 이슈가 있었죠. 우주항공청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일단은 뭐 단기 저항이 여기였거든요. 이 저항 부분까지 올라온 거고요. 이 저항 올라오게 되면 2분할로 매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내일 오늘 고점 돌파 시 12,000 죄송합니다. 11,800원 돌파 시 1차 매수하고요. 12,500원 12,500원 돌파 시 2차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안 나온 게 좀 아쉬운데 뭐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보수적으로 18,500원대까지는
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15,000원 단기 저항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다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10월 장이 끝났는데 시장 한번 더 보고 갈게요. 1.45% 하락하면서 마감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막판에 그 개인 기관 쪽에서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 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는 한 5천억 정도였는데 한 3천억 정도 더 매도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약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은 매수가 진행이 됐는데 막판에 매수폭 확대를 했습니다만 개인들 쪽의 매도가 갑자기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기관은 보합 아까 전에 제로였거든요. 매수 매도가 똑같았었는데 매도가 한 40억 정도 많았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세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 금요일이라서 내일 반도체 하루 실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시장 받는 가능성, 그다음에 반도체 받는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55,000원에서 56,000원에 반등 나올 거라고 계속 말씀을 좀 해드렸었죠. 딱 거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면 지금은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4분기에 진짜 뭐 콜테스트가 통과를 하고 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65,000원 부근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그냥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65,000원 부근까지 오면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은 하겠지만 앞으로 한 10%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아마 지금쯤은 반도체 비중을 조금 늘려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0월 마지막 일입니다. 뭐 좋지는 않게 끝났는데 11월 달에 5일, 7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11월 5일 날이 미 대선이고요. 11월 7일이 FOMC 회의인데 아마 이때까지는 변동성은 계속 있을 거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흐름은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되면은 단기 급등은 나올 거예요. 그 이후의 문제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내년에 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뭐 올라갈 만한 종목들 트럼프 관련주 수혜주 이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매매 11월 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